안녕하십니까, 매정도와의 양지호입니다. 부인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임신 육아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인은 딩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생활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결혼은 하자주의고 애기는 낳자주의여가지고 사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언제나 제가 젊고 언제나 제가 능력이 있다거나 젊고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엄마가 아팠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고 언젠가 사람은 죽기 전에 아플 텐데 가족이 없다면 자식이 없거나 물론 자식이 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몸도 아픈데 마음도 엄청 힘들 것 같고 또 자식도 하나보다는 둘 이상? 혼자는 너무 외롭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 힘이 좀 되는 거는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혹은 내가 아플 때 그냥 마음적으로 그래도 동생이 있다는 거에 조금 의지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랑 애기들도 있지만 또 동생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엄마도 그렇겠죠. 엄마도 저랑 제 동생이 있으니까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결혼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애기도 이왕이면 많았으면 좋겠다. 사실 진짜 제왕절개만 아니었으면 애기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은유리가 또 커가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제는 못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조카가 있습니다. 동생이 아기가 있는데 엄청 예뻐요. 이제 2살 됐는데 사랑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저한테는. 그런 걸로 봐서 좀 딩크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또 죽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내가 늙고 힘 없고 막 그럴 때 진짜 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선택을 하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매종드와이. 그럼 우리가 딩크였다면 딩크일 리가 없어.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딩크였다면 저희는 대한민국에 안 살았겠죠.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늘 새로운 걸 보고 싶어요. 늘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느끼고 새로운 맛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솔직히 세상이 넓잖아요. 16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들 뭐 한 번씩은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 좋아하는 나라들만 골라서 간다 해도 1년에 한 군데씩만 간다 해도 저희가 이제 45이니까 사실상 내 자유의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나이는 70세? 70세 넘으면 여기저기 아프니까 앞으로 이제 딱 25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25년 동안 한 해 동안 한 나라씩만 살아도 25개 나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짧고 가야 할 곳은 많고 세상은 넓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여행 다니려고 하고 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 해외 자꾸 나가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딩크였다면 요즘 유행하는 딱 그거 세계 여행하는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근데 아기가 있다고 해서 뭐 여행을 안 가거나 그렇진 않지만 장기로 머물기에는 사실 아직 은유리가 좀 어린 것 같아서 은유리가 좀 건강해 보이지만 자주 아프더라고요. 아기라 그런지 병원도 늘 끼고 살고 해야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조금 더 크면 달라지겠지만 갑시다 여행. 저는 제 업무 스타일, 제 디지털 노마드니까 디지털 노마드에 관련된 영상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 스타일상 대한민국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해외를 나가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와이프도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근데 문제는 의료예요. 의료. 아이가 자꾸 아프면은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주사를 맞고 집에 와서 쉬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그런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나가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히 뭐 가까운 뭐 캐나다 같은 걸 예를 들면 거기는 일단 전담 가정의학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그 해당 내과의를 예약을 하고 그 내과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의 과정이 최소 2달이 걸려요. 근데 장점은 그게 다 무료예요. 무상의료죠. 근데 2달이면요 아팠다가 낫고 다시 아팠다가 낫걸요? 네. 맞아,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기간이 돼요. 자연 치유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감기가 걸렸는데 머리에다 빨간 약을 발라도 낫는다.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대한민국 의료를 경험해보고 해외 나가서 의료를 경험한다는 건 대한민국 엄마 아빠가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아이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에서 총알도 모으고 기를 모아서 몸을 좀 사리고 네, 좀 면역력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그때 나가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인은 우리가 만약에 딩크였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한 번도 딩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일하는 엄마였다면 뭐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아기가 없이 그냥 부부가 죽을 때까지 산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없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딱히 뭐 제가 여기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아기를 챙겨야 되니까. 근데 그 아기도 크잖아요. 점점 크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크면 스스로 다 자기가 할 일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손이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글쎄요. 딱히 딩크여야 하나? 뭐 그런 생각? 딩크를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이 좋네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매정들와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본인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약간 테크트리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3 때까지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수능 봐서 서울대 가가지고 엘리트 소리 들으면서 대기업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대기업 사람 만나가지고 성과급 잔치 뻥뻥 하면서 1년에 2억씩 벌어가지고 10억짜리 집 5년 만에 산 다음에 강남에 입성해가지고 20억 모으고 빌딩 사고 건물주 되는 거. 이게 대한민국 베스트 테크트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하죠. 말로 들으면 되게 간단하고 뭐 그래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고통받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 고통받는다고 표현하기가 조금 맞나 싶은데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어라고 공부만 하잖아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전부 다.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배웠던 미분적분 혹시 생각나실라나 모르겠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생각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나마 생각이 나. 근해 공식 맞아, 같은 거 근해 생각나세요? 공식.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근해 공식 사회 나와서 써보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죽은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걸 배워서 도대체 뭘 하냐 이거죠. 말 그대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것이 과연 내 행복을 위한 일인가 하는 거죠. 저도 공학박사 학위 딸 때까지도 졸업을 7번 했어요, 제가.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졸업식만 7번을 갔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때 배웠던 지식들이 물론 저는 그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살고 있지만 만약 그걸 살리지 않는다면 젊은 청춘의 나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첫 번째로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제가 유산으로 물려주면 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더욱 좋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제 육아의 가장 중요한 점.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슷한데 저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 행복한 게 그냥 마냥 놀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의 마음도 좀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세상 물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행복하게 사는 거?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연봉 높아도 안 행복한 사람들 많을걸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급급해서 진짜 기계처럼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다가 또 자고 월급날 되면 월급 받고 기계처럼 사는 게 별로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거 악플 달릴 수 있겠다. 그거 누가 몰라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좀 대한민국에 사는 게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좀 빡센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빠들한테 많이 오케이. 빡세요.
남자들한테 가혹한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결혼도 잘 안 한다고 하고 애기도 안 취업도 낳는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남의 시선이나 남의 생각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지금 악플에 시달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신경 쓰는 거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악플 달릴 것 같아. 누가 몰라 막 이러면서 성격이 조금 그렇거든요. 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개개인이 다른 건데 자기 만족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면 그럼 행복한 인생인 것 같거든요. 굳이 막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매야 하고 강남에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저는 강남이든 어디든 되게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 되게 낡은 거 왜 거기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쌈마이웨이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쪼대로 살라고. 그 말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 청춘들 힘내세요. 쪼대로 사세요. 매종드와이. 아이 키울 때 힘든 거. 아이 키울 때 힘든 거는 딱 하나예요. 애 아픈 거. 애기가 아픈 것만 힘들고 나머지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안 되거든. 그리고 아플 때 어떻게 내가 못 해주잖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그게 참 미안하고 그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뭐 그런 거 말고는 저도 그렇게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매종드와이. 독방 육아에 대한 생각. 이거 할 말 많지 또. 할 말 많지 또. 일단 단어 자체가 틀렸어요. 독박육아라는 말 자체가 육아에 독박을 붙이면 안 됩니다. 독박은 고스톱 용어잖아요. 박을 혼자 뒤집어 쓸 때 얘기인데 뭔가 잘못된 거를 나 혼자 다 뒤집어 썼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육아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육아는 그 자체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맨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애 아프면 막 2시간 간격으로 깨면서 막 두루펜 먹였다가 막 아세타민펜 먹였다가 막 그런다고요.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거를 누군가 한 명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첫째로 그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그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난 너 때문에 독박육아 하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엄마한테 독박을 씌웠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육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을 썼단 얘기인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아주 자극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독박이란 말은 육아에 갖다 댈 게 아니다. 그리고 육아는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고 저희도 그렇게 컸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응당 힘들고 어려운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싫다? 그럼 딩크 가야지 뭐. 근데 아이들은 예쁘고 키우고 싶다? 그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딸기 케이크를 사가지고 딸기만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체리피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그런 거는 특히 육아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는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박육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독박이라는 말이 예쁘지 않잖아요. 독방 육아를 그게 왜 생겼을까 생각해봤는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야. 남편이 회사 가서 돈을 벌어와. 그래서 저녁에 퇴근을 했어? 그럼 피곤하겠지. 그러면은 조금 소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루 종일 애기를 봤는데 나도 힘든데 너는 집에 와서 쉬어도 되지만 나는 못 쉬잖아.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독방 육아? 그리고 뭐 맞벌이 부부인데 엄마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왔는데 엄마는 육아를 해야 되고 아빠는 쉬고 그랬을 때 이제 독방 육아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거 이해해. 근데 왜 나만 더 해? 뭐 이런 거? 근데 좀 더 하면 어때요? 우리 애기잖아요.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좀 더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낮에 엄마가 일하느라 못 봤으니까 저녁에 더 많이 봐줘야지?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 아빠가 낮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좀 쉬게 두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들도 아 내가 돈도 벌어왔는데 집에서 애도 키워야 돼? 뭐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자기 자식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 들어왔어요 와이프가? 그러면 부인도 하루 종일 애기랑 힘들었겠다. 내가 애기 잠깐 봐줄게. 뭐 조금만 쉬어 라든지 뭐 TV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봐 라든지 그렇게 조금 주말에는 내가 좀 애기랑 같이 시간을 보낼게. 너는 조금 네 시간을 가져봐. 이런 배려? 사랑을 좀 주면 안 되나요? 서로한테? 가족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할 때 다 약속하잖아요. 사랑과 헌신으로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산다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됐으면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됐으면 서로의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갈아 넣어서 가정을 위해서 그냥 나 한번 불살르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왜냐면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 아버지가 만약에 퇴근을 하고 와가지고 애를 들쳐업고서 청소 빨래 다 하고 막 빨래 다 널고 설거지 막 다 해놓고 음식 다 해가지고 엄마 다 먹이고 막 그러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빨래하고 빨래 개고 4시까지 잔 다음에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 그럼 금방 죽어요 남편.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막 그러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해. 불평불만도 안 해. 그러면 앉아서 쉬는 와이프도 가시방석이에요. 맞아 불편할 것 같아. 서로 내가 먼저 이렇게 희생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먼저 너를 돌봐주겠다. 애만 돌보는 게 아니네 이게. 육아를 하고 힘들었던 와이프도 돌봐주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와이프도 우리 남편이 고생하고 들어올 거니까 남편 와서 쉴 수 있게 이런 거 미리미리 빨리 해놓고 청소 같은 거 다 해놓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해놓고 해야겠다. 내가 비록 낮 시간에 힘들지만 좀만 더 고생해가지고 남편 좀 쉴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남편도 들어와서 하는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와이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낮 시간에 일을 많이 했구나. 뭐 해줄 게 없나. 애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와이프 나가서 쉬다 와라. 오늘 주말에는 뭐 처갓댁 갔다 와라.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희생해주고 더 잘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독박육아라는 개념 자체가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좀 예쁘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했어 라든지 애기랑 하루 종일 있는데 힘들었겠다. 남편한테는 하루 종일 돈 버느라고 고생했어 힘들었겠다.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렇게 뾰족하게 독박육아 같은 말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을 따뜻하게 먹어보아요. 독박육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매종도 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매종드와이. 우리 애기 한 명 더 낳는다면 셋째가 있다. 만약에 이제 못 낳지만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셋째는 아들이요. 왜요? 딸은 충분히 키워봤다 이제. 그 셋째는 다룰 만큼 다뤄봤고 이제 뭔가 최적화된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서 아들 하나 정도는 있을만도 하지 않나. 엄청 힘들다던데. 힘들겠죠. 힘들겠는데 아들이 가진 또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해요. 저도 아들 딸 상관없지만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바란 적은 없었는데 셋째를 낳는다 하면 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왜요? 저는 딸도 괜찮습니다. 저도 딸 괜찮아요. 내가 약간 셋째는 아들 무조건 아들만 생각하는 아닙니다. 저는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어도 대환영입니다. 자녀는 솔직히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터울이 벌써 6년씩 막 나기 때문에 지금 가져서 낳는다 해도 그러면 하율이한테 못할 짓이야. 무리한테 못하지 우리한테. 지금 가져서 낳으면요 지금 45이니까 걔가 20살 대학생이 될 때 되면 저희가 65살이에요. 안돼 큰일 나. 그때까지 육아를 해야 돼? 힘들어.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안 되지. 이 주제 위험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매종드와이. 어떤 아빠일 것 같아요? 바로바로 혼내는 아빠예요? 아니면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아빠예요? 저는 바로바로 혼내는 아빠예요. 맞아요. 저는 그거를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어떤 건 바로바로 혼나는데 어떤 건 좀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혼내기에는 너무 하루 종일 혼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너무 가혹해. 매종드와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싶나요? 지금도 그렇게 키우고 있지만 평상시에 기본적인 거 초등학교 교육 있죠? 전인 교육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추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스킬을 특화시키는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영어 수학 이런 거보다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그 잘 그리는 그림을 특화시켜서 그걸로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알려주는 과정을 청소년 시기에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인은? 네, 좋은 생각인데 저는 엄마, 아빠고 어른 이런 거보다는 좀 친구같이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나도 고민 같은 거 하율이나 은율이한테 얘기하고 같이 상의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엄마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만 만만한 거 말고 좀 친근한 그런 엄마. 아빠는 좀 무서워하잖아요, 애들이. 바로바로 화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저를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율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하율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또 엄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서운 아빠 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래서 맞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화도 좀 가라앉혔고, 가급적이면 좀 말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되게 좋은 아빠인데 그렇게 인식이 그냥 무서운 아빠 이러면 별로잖아요. 아, 별로죠.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에요. 네, 좋은 아빠라 생각합니다. 매정드와이.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임신 육아 시리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데, 저 가족들은 저렇게 아이를 키우고 저런 가정을 꾸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데리러 가야 돼요. 벌써. 저희는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